안녕하세요.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뮤지엄 제로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미술관에 이렇게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전시를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국립현대미술관 그 지역협력망 사업에서 소장품 대여 전시를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함께 기획한 장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갤러리 제로 전시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와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우석 학예사님의 그 작품 설명을 들으시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전북도립미술관의 첫 로비입니다. 바깥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게 되면 이 전시장이 있는 2층 로비를 만나시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공간은 전시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 전시의 타이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은 단순히 로비의 공간이 아니라, 자, 전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들만으로 전시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그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서 또 다른 작품들을 만드는 관객들의 작품이 함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전시실 안에 있는 작품들만으로 전시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시실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어떤 수용, 이해,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작가들의 작품 제작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다 이후에 촉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상태, 그래서 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갤러리 공간이 됩니다. 즉, 전시실에 있는 작품들과 더불어 관객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직은 채워지지 않아 있는,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갤러리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시 전체 영문 제목을 보면 앞에서 보시듯이 갤러리 제로에 대한 미술관의 역할, 그리고 미술관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함께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 갤러리 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실은 미술관의 과거, 올드와 또 미술관이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뉴라는 의미를 함께 달아서 올드 앤 뉴, 그것이 합쳐지면서 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립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로비에서 전시장들이 있는 공간으로 진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갤러리 제로 전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 제로 전시는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재구성을 한 전시이기 때문에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들을 크게 그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이 형성하는 어떤 조형의 문제, 그래서 평면의 회화 작업과 그리고 조각, 입체 작품, 그리고 특히 이 단독으로 전시되고 있는 1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 작품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조형 작품들이 어떻게 다시 재구성되어서 전시실을 채웠을 때 그 전시실의 구성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공간의 지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것은 관객들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일단 전시실 안에서 작품의 감상과 더불어서 함께 체험하도록 구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전시실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제1 전시실은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학예사 정우석 선생님께서 작품에 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형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개요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제2 전시실을 갖다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화면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벽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 전시 스타일, 즉 평면의 회화 작품은 일단 벽에다가 걸어뒀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조각 작품들을 서로 높낮이가 다른 좌대, 그 작품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것을 벽 쪽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감상하면서 우리 관객의 실제 신체적 움직임, 그래서 그 작품들이 놓여있는 공간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를 지각할 수 있는, 그래서 조형과 공간의 특성을 함께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앞에서 보신 갤러리 제로 플러스, 즉 관객의 작품들이 이렇게 기존의 기성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함께 전시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존의 한 가지를 전시장 안에 같이 설치를 해둠으로써, 자, 전시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작품을 벽에 걸어놓거나 자대 위에 올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의 맥락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그러한 이 체험존을 함께 설치해두고 있다는 것이 이 전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특색입니다. 그러면은 또 장소를 옮겨서 3전시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감각과 통섭이라고 하는 주제로 꾸며진 이 3전시실은 아까 보신 전시장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는 그러한 재미는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전시장 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기 전에 조그마한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는 또는 다른 공간에 있을 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떠한 소리들이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그 제목이 공감각, 통섭이라고 했듯이, 자, 시각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다른 장르의 영역, 즉 문학이라든가 음악의 어떠한 원리들을 형상화를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과의 통섭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감각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도 함께 심상으로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작가가 창조해 놓은 새로운 악보와 같은 형태들의 작품들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울림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울려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했는데, 이 공간이 아까 봤던 전시실보다는 조금 작지만 작품들, 시각 작품들 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까지도 이 안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의 주변을 움직이면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감각을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그리고 흥미로운 어떤 전시의 관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 기간 동안 7월 15일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감각과 통섭에 대한 이 작품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아트와 콘서트가 결합된, 말 그대로 통섭인 아트 콘서트가 또 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 역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제4전시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4 전시실에서는 세 번째 주제인 가족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공간 자체를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특히 저렇게 단을 놓아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그런 관계를 직접 체험하고 또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약간 조작해서 변화를 주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들은 원래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구성될 전시의 주제였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연기가 돼서 이 갤러리 제로 존의 한 부분 전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도 보면은 이 작품들에 관해서 직접 그 제작 과정, 의미를 체험해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체험존이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인물의 형태에서부터 그 인물들이 추상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저렇게 자연과 생태 그리고 추상적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형성해 놓은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특히 현대사회에서 해체되어가는 그리고 1인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안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특히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가족의 품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작품들을 선별하여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또 같은 학교,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가라고 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현대의 사회 속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시각화시켜서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지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조형 공간, 그리고 공감각 통섭, 그리고 가족 관계라고 하는 주제들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히 7, 80년대 위주의 이런 작품들, 그리고 특히 이 전북 지역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여기에서 태어난 작가들, 또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작가들, 전북 지역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작가 생활을 했던 작가들, 이런 작가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북도립미술관 안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전시의 구조, 기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 전시를 총괄하여 이렇게 진행해 주신 학예사 선생님, 정우석 선생님께서 소개를 더욱더 자세히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소개해 드렸듯이 7월 15일에 아트 콘서트가 열리고, 그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직접 기회가 되실 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는 시간에 와서 여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을 해주시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전북도립미술관이 어떠한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탈바꿈을 하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미술관으로서 이 문화들을 갖다가 전파할 수 있을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